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이번 주중 회차 11회차는 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 UEFA 유로파 리그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역시나 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이변이 속출하면서 2월이 됐었죠. 저희가 1차전 이 경기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번 2차전 리턴 매치 예측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경기는 클로와 라치오의 경기인데요. 김현승 의원은 이거 클로의 무패 예상했는데 지난 1차전에서 이 파트리크가 전반 15분 만에 이제 퇴장을 당했음에도 이 라치오가 굉장히 주도하는 그림이 그려졌죠. 특히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이 클로가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했고 한두 번의 이 공격 찬스도 제대로 살리지 못할 정도로 좀 무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라치오의 공격력도 그렇게 날카롭지는 못했는데요. 이 물레코비치, 그다음에 사비치와 임모빌레를 통해서 연계, 그리고 안데르손의 플레이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유효 슈팅을 거의 이제 가져가지 못했죠. 물론 이제 한 명이 없었으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 온다면 이제 전력 상으로는 라치오가 굉장히 우세한데 공격력 문제로 이 무승부 가능성도 꽤나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전력이 우세하지만 이 공격력 변수를 가진 이 라치오, 이 클로의 무패를 예상을 했습니다. 서경석 의원은 이번 경기 클로의 패배를 그냥 단통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난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라치오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죠. 비록 한 골만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안델손이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고 수적 열세 처한 상황에서도 경기를 주도하면서 자신들의 축구를 잘 구사를 했어요. 반면 클로는 확실히 실력에서는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수적 우위에서도 라치오의 공격에 잘 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도 공격 찬스를 거의 만들지 못하고 어려워했죠. 간간히 세트피스를 만들어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 또한 위협적인 그림은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경기 클로의 패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이 드니프로와 라르나카의 경기인데요. 김현승 의원은 이 드니프로의 승패 엇갈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난 1차전에서는 드니프로가 이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좋은 공격 찬스를 만들기에는 좀 어려웠죠. 오히려 이 라르나카가 수비적으로 내려선 다음에 이 역습으로 드니프로를 압박하면서 이 더 높은 XG값, 더 높은 기대 득점 값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차전 이 드니프로에서는 다른 양상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죠. 드니프로가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자국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거든요. 지난 경기 몇몇의 좋은 찬스도 라르나카의 골키퍼 이 프리킥에 막히면서 아쉬운 모습도 있었죠.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드니프로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큰 만큼 승패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을 했네요. 석경석 의원은 드니프로의 무패, 아무래도 라르나카 쪽으로 좀 기우는 예상을 했는데 지난 경기 이 라르나카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이 골키퍼 김현승 의원도 언급을 했었죠. 이 선방 그리고 수비수들의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이 한 점차 리드를 챙길 수가 있는 경기였죠. 반면 드니프로의 공격은 상당히 아쉬웠죠. 이 수비적으로는 좋은 몇몇의 장면들을 보여줬지만 공격 마무리와 전개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홈에서 강한 드니프로에게 좋은 수비를 통해서 무승부 가능성 정도는 있는 그런 경기로 판단이 되네요. 드니프로의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세 번째 경기는 이 파르티잔과 셰르프티의 경기인데요. 김현승 의원은 파르티잔의 무패를 예상을 했는데 1차전 경기에서 셰르프가 압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파르티잔은 이제 수비한 다음에 역습을 취하는 전술로 나왔죠. 셰르프가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결정적인 찬스도 많이 만들었는데 결국 이 골 결정력이 좀 아쉬움이 나타났던 경기였습니다. 반대로 파르티잔의 아그로 선수가 후반 5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서 좀 불안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남은 시간 꾸역꾸역 잘 막아내면서 1대0 리드를 잘 지켜내긴 했습니다. 특히 골키퍼 이 포포빅의 선방이 굉장히 눈부셨죠. 전력 차이가 나는 두 팀 간의 맞대결이지만 이 파르티잔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이 또 빛을 발한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무패 예상했습니다. 석경석 의원은 파르티잔의 이 패배를 예상을 했는데 지난 경기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 경기력과 내용 면에서는 이 셰리프가 확실히 앞섰습니다. 이 실점 장면의 XG 값도 0.16 사실상 뭐 운이 많이 따라줬던 그런 골 장면이라는 거죠. 상당히 아쉬운 실점 상황이었습니다. 이 셰리프는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챙기는 경기를 가져갈 거예요. 종종 유럽 대항전에 나와서 이 강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또 나름 이 중하위 리그에서는 강호의 팀이고 지난 경기에서도 아쉬운 패배를 기록한 만큼 이번 경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쉬웠던 그 득점력이 조금만 더 발휘가 된다면 충분히 셰리프가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되겠죠. 파르티잔의 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안더레트와 루도고레의 경기인데요. 김현승 의원은 이 경기 무승부 예상을 하셨는데 이 루도고레가 승리를 가져가긴 했지만 경기는 안더레트가 계속 주도했던 1차전이었습니다. 실제 점유율도 7대3 정도로 안더레트 쪽으로 기울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안더레트 홈에서 치러지는데 안더레트가 주도하는 형태로 경기를 90분 내내 운영하려고 하겠죠. 문제는 안더레트가 리그에서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 리그 9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난 경기에서도 주도하는 분위기에서 이 슬리마니와 드레이어 같은 전방위 공격수들이 슈팅까지 제대로 이어나가지는 못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루도고레 역시 지난 경기처럼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설 테고 원정 경기인 만큼 뭐 날카로운 욕습을 보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마 스코어상으로 대등한 0대0이나 1대1 이런 무승부 경기가 예상이 되는 매치입니다. 서경석 의원은 반대로 안더레츠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분 약간 분석이 엇갈렸는데요. 안더레츠가 패하긴 했는데 완전히 뭐 점유하고 주도하는 경기를 했고 수비 위주의 전술을 펼쳤던 루도고레츠였죠. 이번 경기 역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 불가리아에서 벨기에로 가는 정말 긴 거리의 원정을 떠나야 하는 이 루도고레츠 이 90분 동안 수비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스럽죠. 새로 영입된 공격수 이 슬리마니가 팀 적응을 빠르게 마치고 동료들과 이 호흡을 얼마나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이 안더레프트의 성패가 달린 경기죠. 1차전을 주도했던 안더레프트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미틀란과 스포팅의 경기인데요. 김현승 의원은 이 경기도 무승부 예상을 했는데 지난 경기에서 이제 미틀란이 스포팅 원정에서 무승부를 갖고 오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는데 여전히 전력상으로는 스포팅이 훨씬 앞서 있죠. 지난 경기도 스포팅이 경기를 내내 압도하면서 미틀란을 밀어붙이다가 이 골키퍼 안토니오 아단의 빌드업 미스로 인한 실점이 나왔을 만큼 좀 운이 따르지 않았던 경기입니다. 그렇게 이번 경기도 스포팅이 밀어붙이는 모습이 예상이 되죠. 다만 이번 경기는 미틀란의 홈인 만큼 미틀란도 지난 경기처럼 뭐 수비적인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스포팅의 공격진들이 지난 경기처럼 득점력에서 또 결정을 짓지 못한다면 경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죠. 90분 이내에 경기를 결정짓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승부 예상됩니다. 서경석 의원은 미칠란의 패 혹은 무승부를 예상을 했는데 1차전이 무승부긴 했는데 스포팅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만들었던 경기죠. 빅찬스가 무려 4번이나 있을 정도로 스포팅에게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점 장면도 뭐 뼈아픈 실책이 있었기에 그러한 변수만 없다면 두 팀의 전력 차이가 큰 만큼 스포팅이 승리할 수 있는 경기죠. 다만 두 팀 모두 화요일 새벽 리그 경기가 있었고 스포팅은 이 리그에서도 원정을 떠났다가 덴마크로 이동해야 하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봉착을 했죠.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이 체력 변수 미틸란의 무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모나코와 레버쿠젠의 경기인데요. 김현승 의원은 이번 경기 역시 모나코의 승리, 1차전도 이제 레버쿠젠의 패배를 예측을 하셨었죠. 에이스 모나코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데 지난 경기에서 이 모나코가 힘든 좀 원정이었지만 추가 시간 득점을 통해서 승리를 거뒀죠. 이번 경기에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로운 운영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레버쿠젠은 이번 경기에 공격적인 운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문제는 레버쿠젠의 수비가 안정적인 팀이 아니라는 점이고 감독 사비알로소도 유럽 대항전 경험이 이번 시즌 처음이라는 점이죠. 반면 에이스 모나코는 지난 경기 레버쿠젠 상대로 2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리그원에서는 수비가 굉장히 탄탄한 팀이고 이번 경기 홈 경기인 만큼 레버쿠젠이 뚫어내기 다소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경기 모나코가 우세한 상태로 경기가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네요. 근데 서경석 의원은 좀 반대되는 의견인데 모나코의 무패를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 경기 이제 홈에서 패했던 레버쿠젠이 이 디아비가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는 변수가 있죠. 근데 디아비가 측면 공격의 중심이기 때문에 레버쿠젠 입장에서 치명적인 전력 누수입니다. 다만 이 모나코도 우측 풀백들이 거의 모든 풀백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해서 이 구멍이 나 있는 상황이어서 센터백을 이쪽으로 돌려서 메꿔주고 있죠. 지난 1차전에서 레버쿠젠이 더 많은 찬스를 만들기도 했고 그런 찬스를 만들었던 리츠, 프림퐁 같은 이 핵심 선수들이 주말 경기에서 적절한 실전 시간 관리를 받은 것도 긍정적입니다. 또한 시크하고 아주문이라는 1차전에서는 외면받았던 이 공격수들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레버쿠젠에겐 좋은 소식입니다. 다만 모나코가 수비력에 일가견이 있는 팀인 만큼 모나코의 홈 경기고 이 무승부 가능성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모나코의 무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이 아인토벤과 세비야의 경기인데요. 뭐 김혜성 의원은 이 경기 아인토벤의 패배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 세비야는 다시 한번 유로파의 제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이 폼이 좋았던 PSV를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뒀죠.
리그에서는 비록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공식전 3승 1무 1패 최근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세비야입니다. 아인토벤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이긴 하지만 지난 맞대결에서 어느 정도의 체급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번 경기도 세비야의 승리가 좀 유력해 보이죠. 아인토벤의 패 예상합니다. 서경석은 조금 이번에도 반대되는 분석인데 아인토벤의 승리를 예상을 했어요. 1차전에서 3대 0으로 패하면서 지금 탈락 위기에 몰리긴 했죠. 근데 세비야가 이번 경기에서 무리하게 이 득점을 노리면서 체력을 소모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리그 순위 너무 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리그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세비야죠. 반면에 아인토벤은 지난 경기 대패를 홈에서 갚아주고자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 홈에서 8승 1무 1패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이 수비적으로 나올 세비야를 상대로 충분히 득점을 뽑아낼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아인토벤의 승 예상했습니다. 8번째 경기는 헨트와 이 카라바오의 경기인데 김효승은 이 경기에 헨트의 승리 예상을 했는데 지난 맞대결에서 원정에서 1대0 패배를 당했죠. 근데 헨트가 이번 시즌 홈에서 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기가 홈에서 치르는 경기인 만큼 역전의 기회를 만들 것 같습니다. 반면 카라바오는 자국 리그에서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원정 경기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방 호랑이 그런 스타일인 거죠. 헨티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서경석 의원도 헨티의 승리인데 지난 카라바오 원정에서 패배하면서 4경기 무승을 달렸던 헨트인데 주말 리그 경기에서 레번을 상대로 2대0 승리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카라바오는 이 지라와의 경기에서 상대 자책골에 힘입어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자국 리그에서는 무패 기록을 이어나갔는데 다만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카라바오가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원정에서 단 1승밖에 없어요. 이 징크스를 극복하기에는 꽤나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헨츠의 승 예상했습니다. 9번째 경기는 포지난과 미 보데글림의 경기인데요. 김현승 의원은 이 레츠 포지난의 승리를 예측을 했습니다. 1차전 수비적으로 나와서 보데글림을 막아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보데글림이 슈팅을 15개를 때렸지만 유효 슈팅이 기록되지 못했고 오히려 레오 포지난이 더 높은 기대골값을 기록하는 등 보데글림의 공격진에 무게감이 떨어졌다고 봐도 무방한 경기였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2차전이 홈에서 펼쳐지고 똑같은 양상이 펼쳐진다면 레오 포지난의 역습으로 득점에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네요. 역습을 앞세운 포지난의 승리 예상을 했습니다. 서경석 의원은 반대로 포지난의 패배를 예상을 했는데 아직 시즌이 시작하지 않아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는 이 보데글림트 상당히 수비적으로 나온 포지난에게 고전하면서 1차전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홈에서 압도적이지만 원정에서는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보데글림트가 이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굉장히 높은데 이 포지난이 수비적인 밸런스를 깨고 홈인 만큼 올라오다가 오히려 뒷방 한 방 맞으면서 무너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 그런 경기로 예측을 했습니다. 포지난의 패 예상했습니다. 10번째 경기는 피오렌티나와 브라가의 경기인데 김현승 의원은 피오렌티나의 승패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 세리아에서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난 경기 브라가의 후반 초반 퇴장으로 피오렌티나가 쉽게 좀 잡아낸 경기였죠.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이다 보니 리그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피오렌티나가 이번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게 된다면은 뭐 좀 패배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골 차인 만큼 뭐 여기에서 힘을 좀 빼고 갈 수도 있겠죠. 브라가가 지난 경기 퇴장으로 패배를 당하긴 했는데 리그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이 포르투갈 리그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팀인 만큼 이번 경기 이 승패가 엇갈릴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서경석 의원은 이 피오렌티나의 승무를 예상을 했는데 1차전에서 4대0 대승 거두면서 기선제압을 했죠. 물론 브라가의 이 토르메나가 퇴장당한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뭐 요비치, 카브랄 등 부진하던 공격수들의 멀티골 이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죠. 그러나 최근 치러진 이 엠폴리전에서도 XG값 2.23을 기록하고도 단 한 골에 그치면서 이 결정력 문제는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브라가는 이 오르타와 반자가 이끄는 공격진이 평균 2.2골을 올리면서 뛰어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아로라를 2대0으로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등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 경기의 변수는 로테이션입니다. 양팀 모두 리그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4골이라는 격차가 벌어져 있는 만큼 피오렌티나 로테이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걸 변수로 피오렌티나의 승무 예상을 했습니다. 11번째 경기는 맨유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죠. 뭐 가장 재미와 관심, 그 팬들의 그 이목이 집중이 되는 경기죠. 김현승 위원은 이거를 맨유의 승리 예상했습니다. 캄프누에서 바르셀로나는 이상한 선발 라인업으로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었는데도 고작 무승부에 그쳤죠. 이 어려운 맨유 원정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 이 팀의 핵심인 페드리, 가비, 덴벨레가 부상과 카드 트러블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죠. 반면 맨유는 산초와 카스미로가 돌아오는 등 이 전력이
1 차전보다 더 탄탄해지면서 홈에서 바르샤를 맞이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경기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맨유의 승 예상을 했습니다. 이 서경석 의원도 맨유의 승을 예상을 했는데 바르셀로나가 지난 경기 레시포드를 막기 위해서 이 아라우로를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을 했는데 레시포드는 이제 좌우 중앙을 가리지 않고 스위칭을 시도하는데 과연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발이 느린 이 알론소의 뒷공간을 노려서 득점을 만들었죠. 홈에서 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레시포드를 바르샤 수비 라인이 막을 수 있을지 좀 미지수죠. 바르셀로나는 주축 미드필더들의 출전이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맨유는 근데 지난 경기 결장했던 이 자비초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등 이 주축 자원들이 돌아오는 것과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맨유가 이 경기 접전 끝에 충분히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네요. 맨유의 승 예상했습니다. 12번째 경기는 스타드렌과 도네츠의 경기인데요. 김현성 의원은 이 경기 무승부 예상을 했습니다. 이 전쟁 상황 때문에 폴란드에서 경기를 치렀음에도 샤크타르는 예상과 달리 스타드렌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전 감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 롱패스를 활용한 전개로 효과적으로 상대의 빈틈을 공략했죠. 레는 일요일 리그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리그 상승세는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체력 소모를 했다는 점은 렌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르겠죠. 이 동계 휴식 기간으로 인해 리그가 중단되었다고는 하나 샤크타르의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이 실전 감각 문제는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고 평가를 합니다. 오히려 체력을 비축한 샤크타르에게 유리하게 작용될지도 모르겠죠. 다만 스타드렌의 홈인 걸 감안을 했을 때 무승부로 경기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무승부 예상했습니다. 서경석 의원은 좀 다른 의견인데요. 이 스타드렌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1차전에서 샤크타르의 경기력은 리그 휴식기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했죠. 빠른 역습으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면서 많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뭐 전쟁, 무드릭의 이적, 떨어진 실전 감각 여러 변수가 있었음에도 결국 결과를 가져간 건 샤크타르였죠. 하지만 여전히 경기 감각 결정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남아있는 경기력이죠. 반면 렌은 최근 클라르몽을 잡아내면서 공식전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승리였죠. 또한 렌의 홈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반등에 성공한 렌, 승리를 충분히 따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홈에서 렌의 승 예상을 했습니다. 13번째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과 아약스의 경기인데요. 김현승 의원은 이 베를린의 승무를 예상을 했는데 1차전 아약스는 이제 홈에서 2점이 있었음에도 주도권을 전혀 가져가지 못했죠. 점유율은 앞섰으나 이 베를린이 훨씬 더 많은 공격을 시도를 했고 득점에 가까운 장면도 많았죠. 결과는 0대0으로 끝났지만 VAR 논란으로 뒤집힌 한 골을 감안하면 베를린으로서는 승리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 경기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어지는 리그 경기에서 샬케 상대로 득점하지 못하면 0대0 무승부를 거두었는데 이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다는 점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이죠. 베를린은 주전 미드필더 이 하버러가 징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하버러가 복귀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베를린 홈에서 아약스를 물리치고 다음 라운드 진출이 예상이 됩니다. 베를린의 승무 예상했습니다. 서경석 의원은 베를린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 베를린은 분데스리가에서 평균 1.1실점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샬케에게 무승부를 거두긴 했는데 여전히 리그 3위 선두 바이에른 뮌헨을 위협하는 중입니다. 또한 지난 1차전은 베를린이 장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33%의 아주 낮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이 빠른 역습을 통해서 더 많은 기회를 얻어냈죠. 한편 아약스는 최근 스파르타 로테르담전에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최근 리그 3경기에서 12골 엄청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1차전에서 경기력이 굉장히 아쉬웠던 만큼 이 베를린의 수비 라인을 뚫어내기에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수비가 강력한 이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로마와 잘츠부르크의 경기인데요. 김현승 의원은 로마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을 했습니다. 로마는 월드컵 이후 홈 리그 경기에서 실점이 없고 전승을 기록하고 있죠. 펠레그리니, 이 디발라의 복귀가 또 예상되는 만큼 전력 누수는 없긴 한데 타미의 결정은 최근 아쉬운 공격진에 있어서 좀 큰 손실이죠. 잘츠부르크는 리그 경기 주전들에게 휴식을 주면서 체력 안배를 했고 로마를 상대로 수비적으로 나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득점력이 아쉬운 편인 로마는 최근 내려앉은 팀들을 상대로 할 때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한 점차 신승이나 무승부를 기록을 해왔죠. 잘츠부르크를 상대로도 비슷한 경기 결과가 예상이 되고 어쩌면 연장까지 갈 수도 있는 무승부도 예상이 되죠. 로마의 승무 예상합니다. 서경석 의원은 로마의 단통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 지난 맞대결에서 로마가 생각보다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음에도 이 골 결정력 문제를 겪으면서 후반 막판
실점을 허용하면서 1대 0으로 패했는데요. 디발라를 비롯해 이 팔레그리니가 빠진 지난 주말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유지를 했습니다. 잘츠부르크 역시 오카포, 이 자이발트 등 핵심 선수들이 휴식을 보장한 상황에서 무난한 승리를 챙겼죠. 아무래도 홈 경기 특성상 로마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로마의 감독, 이 무리뉴 감독의 특성상 중요한 경기에서는 승리를 잘 챙겨가죠. 로마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승 의원의 최종 픽을 확인해 보면은 1번 경기는 클로의 무패, 2번 경기 드네프르의 승패, 3번 경기는 파르티잔의 무패, 4번 경기 안더레르트의 무, 5번 경기 미틸란의 무, 6번 경기 모나코의 승, 7번 경기 아인토벤의 패, 8번 경기 헨티의 승, 9번 경기 포즈난의 승, 10번 경기 피오렌티나의 승패, 11번 경기 맨유의 승, 12번 경기 스차드렌의 무, 13번 경기 우니온 베를린의 승무, 14번 경기 에이스 로마의 승무, 이렇게 그 예측하셨고요. 그다음에 서경석 의원의 픽은 1경기 클로의 패, 2경기 드니프로의 무패, 3경기 파르티잔의 패, 4경기 안더레트의 승, 5경기 미틸란의 무패, 6경기는 모나코의 무패, 7번 경기는 아인토벤의 승, 8번 경기는 헨트의 승, 9번 경기는 포지난의 패, 10번 경기 피오렌티나의 승무, 11번 경기 맨유의 승, 12번 경기 스차드렌의 승, 13번 경기 우니온 베를린의 승, 14번 경기는 에이스 로마의 승, 이렇게 16경기 픽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11회차 주중회차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주말회차 여기가 승부처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